국민의당 뭐 창당 이래 최대 위기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 때요. 조윤선 전 장관을 향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서 블랙리스트 존재 않았다. 이 질문을 이끌어낸 국민들 머릿속에는 강단 있는 의원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 그런 의원인데요. 이번에 이 사람이 파슨스 스쿨에 다녔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봤어도 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본인도 이용주 예. 의원도 뭐 좀 뭐 직접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뭐 달라고 했는데 내부에서 근데 결국 이메일 정도만 주고 그걸 뭐 사실은 확인하기가 끝났다고 하는데 예. 사실 이게 녹취된 내용을 자세히 좀 들어보면요. 이게 굉장히 엉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도 보면 일단 뭐 물음 자체가 굉장히 유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변을 해요. 예. 그러면 녹취를 처음 할 때 그러면 같이 근무했느냐. 왜냐하면 녹취를 한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녹취의 배경이 설명이 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묻는 사람이 살짝 끼어들어서 그때는 뭐 어땠나요? 이 정도로 물으면 거기서 이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의 유도 신문을 하면서 거기서 답변을 하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돌이켜보니 그렇죠. 좀 허술하고 지금 엉성한 면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에 의하면은 결국 자기 동생을 남동생을 연기를 시키고 예. 뭐 카톡도 뭐 전화기 휴대폰 3개로 해서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용주 의원도 검찰 출신이고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인 김인원 부단장도 검찰 출신인데 수사도 특수수사도 많이 한 굉장히 베테랑입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검증을 좀 못했다. 그것은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법적인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선거가 급박하고 어떤 한 방에 의해서 선거를 좀 뒤집을 의사가 있다. 그래서 방조한 측면도 있느냐. 이제 우리가 보통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좀 엉성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가짜 제보 가능성 사실 지난 5월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김일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장 부단장이죠. 국민의당에는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다. 자, 가짜 제보 가능성을 당시에 일축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임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이 국민의당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저 정도로 자신 있게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폭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좀 전에 이제 김인원 부단장도 한 사람만의 어떤 진술만을 가지고 무모하게 폭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밝혀지는 과정을 사실을 보면은 사실상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이 가져왔던 어떤 허술한 증거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 없이 이제 폭로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공당으로서 거의 치명적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